니케이 225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니케이 225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니케이 225는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225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소니, 도요타,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 소프트뱅크 같은 일본 대표 기업들이 다 들어있어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 가중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비싼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지수가 역사적 고점 근처라는 사실이에요. 2025년 10월에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5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니케이 225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국내 상장 ETF입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서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처럼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국내에 상장된 니케이 225 ETF 두 가지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환노출형 ETF입니다. 둘째, 환해지형 ETF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환노출형 ETF부터 설명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타이가 일본 니케이 225가 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주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상품이 환노출형이라는 겁니다. 환노출형이 뭐냐면 엔화 환율 변동이 그대로 수익에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엔화가 강세면 수익이 더 나고 엔화가 약세면 손해를 봅니다. 현재 이 ETF의 총보수는 연 0.45% 정도예요. 다른 환노출형으로는 KODX, 일본 니케이 225, ACE, 일본 니케이 225 같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보수는 비슷하게 연 0.4%에서 0.5% 수준이에요. 두 번째, 환해지형 ETF입니다. 킨덱스 일본 니케이 225 H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H가 바로 환해지를 뜻합니다. 환해지형은 환율 변동을 제거한 상품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10% 오르면 여러분 수익도 정확히 10%가 되는 거죠. 엔화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대신 환해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통 연간 약 2%에서 2.5% 정도의 해지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총보수가 환노출형보다 높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환노출형과 환해지형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환율입니다. 첫째, 환노출형 ETF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보수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연 0.45% 정도면 매우 낮은 편이죠. 10년 투자해도 보수는 4.5%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 구간에서는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수익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엔화가 약세였을 때는 환손실이 발생했지만 2025년 들어서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환차익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니케이가 15% 올랐는데 엔화도 5% 강세면 여러분 수익은 약 20%가 되는 겁니다. 단점은 환율 변동성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오르더라도 엔화가 약세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니케이가 10% 올랐는데 엔화가 5% 떨어지면 실제 수익은 5%밖에 안 되는 거죠. 심한 경우 니케이는 올랐는데 환손실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환해지형 ETF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환율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니케이 지수만 보면 되니까 투자 전략이 단순해지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니케이가 10% 오르면 정확히 10% 수익이 나와요.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죠. 단점은 해지 비용이에요. 연간 약 2%에서 2.5%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꽤 큽니다. 예를 들어 10년 투자하면 해지 비용만 20%에서 25%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엔화 강세 구간에서는 환차익을 못 누립니다. 엔화가 10% 올라도 여러분 수익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환율 변동을 감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안정성을 원하나요? 자, 그럼 이제 투자 시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지금 니케이 225가 5만을 돌파했는데 과연 지금이 좋은 투자 시점일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니케이 지수 수준입니다. 현재 니케이는 역사적 고점 근처예요. 1989년 버블 붕괴 이후 35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에서 투자하면 당위 조정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도 미국 빅테크 우려로 한번 급락했다가 회복했거든요. 둘째, 엔화 환율입니다. 현재 원엔 환율을 확인하세요. 만약 엔화가 역사적 저점 근처라면 환노출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엔화가 고점 근처라면 환해지형을 고려하거나 아예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본 경제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 엔화 개입 가능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체크하세요. 2025년 현재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인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려요. 구체적인 투자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증권사 계좌를 엽니다. 키움, 미래에셋, 삼성증권 어디든 상관없어요. 국내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ETF 종목을 선택합니다. 환노출형을 원하면 TIGR 일본 니케이 225를 검색하세요. 환해지형을 원하면 K인덱스 일본 니케이 225H를 찾으시면 됩니다. 3단계, 투자금을 정합니다. 초보자라면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만 일본에 배분하세요. 예를 들어 500만원 투자 자금이 있다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만 니케이 225에 넣는 겁니다. 나머지는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으로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4단계, 분할 매수를 실행합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1000번에서 3번에 걸쳐 나눠 사세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25만원씩 3번에 걸쳐 매수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시장이 오르면 이미 산 물량으로 수익을 보는 거죠. 5단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니케이 비중이 너무 커졌으면 일부 매도해서 리밸런싱 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 20% 비중이었는데 수익이 나서 35%가 됐다면 일부를 팔아서 다시 20%로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급하게 한 번에 다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5만 포인트 근처는 역사적 고점이에요. 조정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시장이 오르면 이미 산 물량으로 수익을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환율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원엔 환율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엔화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이 급등락하는 시기에는 투자를 피하는 게 좋아요. 만약 엔화 강세가 예상되면 환노출형 ETF가 유리하고 엔화 약세가 예상되거나 환율 예측이 어렵다면 환해지형 ETF를 고려하세요. 환율 체크는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사 앱에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적오차를 확인하세요.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목표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걸 추적오차라고 하는데 보통 연 0.5% 이내면 괜찮아요. 각 ETF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추적오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GR, 코덱스, ACE 같은 대형 운용사 상품이 추적오차가 작은 편이에요. 셋째, 세금을 고려하세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게 일반 국내 주식과 다른 점이에요.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지만 해외 ETF는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이것도 계산에 넣으세요. 배당금에도 15.4%가 부과되고요. 여기까지가 니케이 225 ETF 투자의 모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니케이 225는 일본 대표 22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이고 현재 역사적 고점 근처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환노출형과 환해지형 두 가지가 있어요. 환노출형은 보수가 저렴하지만 환율 변동에 노출되고 환해지형은 환율 걱정은 없지만 해지 비용이 듭니다. 투자 시점은 현재가 고점이므로 분할 매수가 필수고요. 환율, 추적오차, 세금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니케이 225가 5만을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감수 능력을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